좋아요, 구독.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 관련해서는 뭐 로보틱스가 반도체를 많이 쓰긴 합니다. 근데 아직 로보틱스 시장 자체가 크지는 않죠. 근데 어쨌든 자율주행 자동차처럼 로보틱스도 미래에 이제 반도체를 많이 사용할 그런 수요처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일부 로봇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램이 이제 거의 노트북 하이엔드급을 씁니다. 32GB 쓰는 제품도 있고, 그다음에 일부 교육용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이제 룩스 AI라는 룩셈부르크 회사가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폐증 치료 로봇이 있어요. 근데 그 제품도 디램을 32GB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시장들이 좀 형성되고 있다는 것도 저는 좀 긍정적인 것 같고요. 어쨌든 전체적으로는 그 유럽의 또 핵심이 되는 노광장비 회사인 ASML가 또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을 통해서 또 우리가 지금은 너무 이제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한국 반도체에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너무 이익 편중도가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다변화되는 그 변화와 그다음에 또 그런 기술적인 변곡점이 있는 기업들을 방문을 통해서 미래에도 또 그런 미래의 수요처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하고 왔습니다. 네. 정말 말씀해주신 것처럼 저희 로봇 관련된 이야기 조금 더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요즘에 국내에서 좀 로봇 산업에 좀 시작하게 되는, 집중하게 되는 기업들이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기업들이 어떤 좀 테마에, 어떤 분야에 좀 집중을 하면 좀 우위를 잇게 이 로봇 산업을 가져갈 수 있게 될까요? 그래서 일단 로봇 산업이 상당히 뭐 근데 또 성장성은 높은데 좀 작다고 해주셔서 성장성은 높은데 이제 약간은 좀 수익성 면에서는 많이 취약을 하고요. 성장성은 좋지만 수익성이 취약한데, 수익성이 취약한 배경에는 뭐 로봇이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 주로 하는 게 산업용 로봇을 많이 하죠. 그거는 뭐 시장 규모가 작다는 좀 단점이 있고 이미 그쪽에서는 뭐 수익성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개인 서비스 로봇 시장 쪽으로 요즘 많이 진출을 하는데 뭐 특히 배달, 서빙, 뭐 물류 로봇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좀 시장 규모도 작지만 수익성이 되게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결국 그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옥외에서 건물 밖에서 이제 배달 서비스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는 이제 자율주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간이 개입이 필요합니다. 인간이 개입을 뭐 조정도 하거나 아니면 모니터링 하거나 그럼 인간의 개입 비용이 생기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발생을 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 이제 그런 배달 서비스하는 로봇 같은 경우에는 아예 자율주행이 되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뭐 미국의 서브 로보틱스나 이런 기업들, 뭐 우버에서 분산한 회사지만 이제 그런 구현이 되고, 그러면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어야지 이게 수익성이 되는 거지. 사람을 대체하려고 저희가 로봇을 쓰는데 그 로봇을 우리가 감시하는 사람이 필요하면 이거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기술적으로 극복하는 회사들은 대개 저는 큰 성장을 할 것 같고, 무늬만 배달 로봇 하면서 사람의 개입이 과도한 기업들은 아마 수익성이 취약해서 대표적으로 중국의 뭐 푸드 로보틱스랑 또 최근에 뭐 키논이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푸드 로보틱스가 세계 1위의 배달 서비스 로봇 회사인데 구조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쓰고 있는 회사가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뭐 일부 특화된 로봇이나 이런 쪽은 좀 괜찮지만 우리가 범용으로 지금 제일 인기 끌고 있는 뭐 배달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에는 많이 짠하는 회사가 없을 거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제한된 공간에서 서빙하는 로봇은 그래도 자율주행을 좀 안 해도 돼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제 슬램이라는 기술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슬램이라는 그런 뭐 어쨌든 좀 스스로 이제 움직이는 그건 제한된 공간이잖아요. 맞아요. 완전 딱 로봇 청소기처럼. 정해진 서빙도 뭐 식당에서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제 요즘 많이 신경 쓰는 게 사람을 대체하기 위해서 배달하려는 뭐 배달 서비스를 하려는. 근데 배달하려면 밖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스스로 움직여야 되는데 자꾸 사람이 이제 감시할 사람이 필요하니까. 감시를 해야 되니까 인간이 개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저는 상업적으로 좀 성공하려면 기술이 필요하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직은 뭐 대체가 아니라 거의 1대1 전담으로 함께 일해야 되는 구조인 것 같아요.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서빙 로봇은 그래도 괜찮은데 맞아요. 이제 옥외 딜리버리 로봇은 아직은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한 거, 기술적으로 좀 더 개선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 초반에 로봇 청소기 나왔을 때도 그 기간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사람의 케어가 좀 필요했었잖아요. 그렇죠. 막 옮겨준다던가 공간을 이동할 때 확실히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사실은 로봇 청소기는 그래도 이제 그렇게 돈 드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 배달 로봇은 사람을 고용해서
잘하는지 이제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거의 뭐 랭글러라고 보통 저희가 네네네. 표현하는데 그런 비용들이 드니까 또 대표적으로 사정 로봇 이런 네. 거는 좀 더 랭글러가 좀 고난도 더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하니까 돈을 더 많이 줘야 됩니다. 뭐 드론 조종사들도 돈을 저희가 비싸게 네. 주는 것처럼 그래서 사실은 뭐 큰 방향성은 맞는데 기술적으로 좀 더 네, 개선이 많이 필요한 것 그러게요. 같습니다. 기술적으로 빨리 좋아요, 구독.